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2% 오른 채 마감이 됐는데요. 금리가 하락한 것이 시장에 좀 다소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이 금리 하락의 이유가 아주 썩 반가운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터키의 리라화가 급락하면서 뭔가의 약간의 불안 심리가 작용을 했고 이 때문에 국채에 대한 매수 심리가 작용을 했었고요. 자, 국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펼쳐진 것인데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금리가 다소 하락했다는 점은 기술주의 상승 랠리에 불을 지폈고 이것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는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럽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3차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가릴 것 없이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조 달러의 인프라 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이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다시 한번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 쪽에 조금 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엘라스 클로징 벨 나우 시간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22일 주요 지수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반락하면서 상승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막판에 조금 탄력도를 높이면서 0.32%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32,730포인트 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23% 오르면서 13,370선을 넘겼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오늘 27.49포인트 회복을 해주면서 3,94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1.7% 위로 솟아났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락하면서 오늘 기술주들이 강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1.69%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나 애플 등의 주요 기술주들이 강하게 오른 반면에 은행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산업 섹터가 장중에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월가에서 예상했던 2조 달러보다 큰 규모의 부양책이 기대되면서 캐터필러 등의 산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실시한 3차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79%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중증 증상의 경우 100%의 확률로 예방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부작용 논란으로 유럽 국가들의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던 만큼 사측에서는 백신이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몇 가지 있습니다. 2월 전미 활동 지수가 전월 0.75에서 마이너스 1.09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첫 마이너스 수치가 되겠는데요. 전문가 예상치 0.68도 대폭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미국 내 한파와 폭설이 영향을 줬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의 기존 주택 판매 역시 전월보다 6.6% 감소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개월 동안 주택 매매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 하루입니다. 6개 업종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금리 반락세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기술주가 1.75%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요. 커뮤니케이션도 0.6%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도 자유소비재와 필수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0.5%대의 탄력도를 유지했고요. 반면 금융과 에너지가 오늘은 부진합니다. 에너지주가 2% 그리고 금융 섹터가
1.7% 빠지면서 약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통해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빵주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애플이 2.8% 올랐고요. 그 밖에도 페이스북이 1.18%, 아마존이 1%대의 탄력도를 지켜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도 2%대 오르면서 강했습니다. 오늘 기술주 섹터 내에서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조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2.65% 올랐고요. 인텔도 오늘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그 밖의 sektor들은 비교적 잔잔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하루였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금융 섹터 내에 은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JP모건이 2.7% 크게 떨어지면서 금융 섹터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늘 2.26%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징주들도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2.3%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제가 앞서 언급을 했듯이 금리 반락에 탄력을 받았고요. 그 밖에도 한 가지 소식이 더 전해졌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새롭게 제시한 건데요. 2025년, 즉 지금부터 4년 이내에 $3,000까지 솟아날 거라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이는 4년 안에 지금의 4배가량 뛰어오른 수준이 되겠는데요.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오늘 2.3% 테슬라의 주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캔사스시티 서던과 캐나디안 파시픽 보겠습니다. 오늘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KSU의 주가 11.12%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캐나디안 파시픽이 약 $250억 KSU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잇는 철도 네트워크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관련주죠. 선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이라는 티커로 불리고 있는데 서스퀘하나에서 투자 의견을 positive, 즉 긍정으로 매기면서 오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강한 성장성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 제너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오늘 3.29%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에버코어에서 투자 의견을 적정해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험 보상 비율이 compelling, 즉 설득력이 있다 이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 대장주 펩시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2.45% 상승 마감했고요. 137.8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줌 인포 테크놀로지 GI고요. 오늘 12%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54.6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처음으로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크게 탄력을 받은 건데요. 회사의 균형 있는 사업 모델에 주목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 밤새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증시 어땠는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물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은 시장에서 관심을 끌 만한 통화 정책과 관련한 발언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메이저한 이벤트가 좀 부재했던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시 이날도 이 미국의 국채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왔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를 다시 한번 하회하자 기술주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리오프닝 열기가 좀 식고 그리고 금리 상승세가 좀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그리고 경상 매출을 견고하게 내고 있는 대형 기술주로 다시 한번 좀 선회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산업재주도 이날 좀 강세를 보였죠.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더 큰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이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날 흐름을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기술주와 성장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 그런 가운데서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는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다만 세부 종목 그리고 업종별로도 희비가 좀 갈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 금리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1.7%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심리를 좋게 만들긴 했는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 것이 아주 반가운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밤사이에 이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갑자기 터키의 중앙은행장을 교체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터키 리라화가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고 환율의 이런 급변동 때문에 다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채에 대한 매수가 나타나 보니까 국채 가격이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서 1.7%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1.6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은 이날 0.2%가량 하락했는데요. 달러 가치의 하락, 그리고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와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하락하고 이 반대로 달러와 금리가 내리면 금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타나며 이 금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0.2% 하락하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1,73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WTI 가격은 유럽 지역의 락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선방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유럽 지역들은 3차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경기 회복 경로를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유가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선방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61.47달러를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다소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가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투기 수단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54,70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소식 볼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이며 관련 내용을 법안 둘로 쪼개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는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CNBC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행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측의 재정 정책의 목적은 인프라 재건과 기후변화 대응 및 경기 회복 가속화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바이든에게 자문을 해주는 그 그룹에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개 법안으로 이 내용이 쪼개질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법안은 제조업 지원이라든지 운송과 수송 시스템 개선, 그리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망 확대 및 탄소 배출 감축 등의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라든지 보편적인 유아 교육 및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에 대한 투자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둘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새 재정법안 두 종은 하지만 공화당에서 이를 동의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통상적으로 세부담을 좀 증대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해온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물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보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봤을 때 기존의 시장과 예상했던 그 정도와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네, 일단은 좀 성격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겠죠. 그간의 재정 부양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좀 대응한다라는 성격이 된다면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올 인프라 투자 등의 재정 정책은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했던 바라는 그런 반응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규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보다도 더욱더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 패키지를 예상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라보뱅크라는 IB에서도 역시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추가로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라든지 교육 그리고 육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면은 총 재정 정책이 4조 달러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 바도 있어서 분야별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또 규모는 유동적일 것으로 시장에서도 좀 예상했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 재정 부양 사실 경제 입장에선 굉장히 반갑지만 추가 금리 상승이라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되진 않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전망은 어떤가요? 네, 증시 입장에서는 워낙에 좀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요인이 있다라고도 보여지죠. 실제로 이제 새로운 재정 정책 아니면은 재정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단을 높일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날 이 연내 2.15%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빠른 백신 보급을 이유로 이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사 전망치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은 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JP모건에서는 앞서서 1.9조 달러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즉, 그 자금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부양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급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새로운 재정 정책의 금리가 추가로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라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다우와 S&P 500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촉발됐던 거품 논란이 있습니다. 이 거품 논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지난 밤 사이에 전혀 지금 시장은 거품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거품 논란의 시작은 중국이었었는데요. 중국 금융규제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월가의 자산에 버블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버블의 기록을 검토했을 때 현재 시장은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닷컴 버블부터 지금까지의 시장의 흐름을 로그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로그 그래프라 여러분들이 보는 시장 그래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버블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과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죠. 가장 가까운 예로 이 닷컴 버블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시기만 보더라도 가격과 이 밸류에이션의 상승이 2년 내에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가격과 그 밸류에이션 상승이 지금 상태에서 보자면 거의 18년에 거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이 가격과 밸류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분석인 거고요. 버블 발생의 또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특정 섹터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입니다. 물론 요즘에 빵주를 비롯한 기술주의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펀더멘털이 좋고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가치주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에도 최근 들어서 관심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쏠림이 있긴 하지만 또 이 빅테크 기업들도 워낙 돈을 잘 벌고 펀더멘털이 괜찮은 상태라는 거죠. 물론 일부 주식에서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 이 일부 주식의
현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팀장님,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이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지난주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PER 1년을 내다봤을 때 PER이 21.7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 평균이 이 수치가 17.8이고 그리고 10년 평균이 15.9이기 때문에 이와 대비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버블 수준은 아니라는 쪽으로 좀 중론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또 한 번 이 버블 논란이 좀 심화가 됐을 때가 지난 2월쯤에 게임스탑 논란이 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쇼스퀴즈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이 버블이라는 증거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닷컴 버블 당시와 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당시는 경기 사이클의 말기의 기미를 많이 좀 보여줬지만은 현재는 경기 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직전이다라는 그 차이점을 분명히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볼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내 7일 평균 1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7개 주에서 최소 5% 이상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4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가량 오른 수준으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든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인데요. 물론 미국 내에서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매일 2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를 많은 주에서 해제함과 동시에 미국 내 더 많은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금껏 노력해온 방역을 위한 과정과 결과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영국에서 발견된 B117이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 말이면 미국 내에서 주요 감염 원인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WHO에서도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만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8%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리 두기 실천, 백신 보급 가속화 등을 통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들은 지적을 했는데 미국 내 백신 접종 가속화로 빠르게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우린 사실 경제 재개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금 그러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또 한 번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게 된다면 시장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죠. 빌 에크먼이 과거에 이 관련해서 좀 경고를 했던 바가 있었죠.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백신 관련 호재가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다. 즉 사람들이 더욱더 안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경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좀 거리두기 조치가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좀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고 물론 좀 원인은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결과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재확산 시에는 물론 이제 팬데믹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른바 집콕주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이른바 리오프닝주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장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시장의 코로나19 관련된 이슈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좀 줄었을 가능성 역시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대상 조사에서도 약 1년 만에 코로나19가 최대 리스크에서 1위 자리에서 좀 내려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긴축 우려에 대해서 더욱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듯이 다시 한번 재확산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양상이 다소 좀 다를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스냅과 핀터레스트가 경제 정상화에 소외받는 종목이라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받아 간밤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스케어 하나에서 태양광 시장 강세에 썬런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스바겐이 1년 내 테슬라의 주요 경쟁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볼 텐데 팀장님 어떤 기업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미지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죠. 스냅과 핀터레스트가 나란히 투자 의견 하향을 받고 장중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낙폭을 많이 회복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락 마감하고 말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양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나란히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역시도 스냅 같은 경우에는 78달러에서 67달러로 그리고 핀터레스트도 94달러에서 78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이유로 지목한 것은 경제 정상화와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고밸류에이션 우려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분기에는 이른바 리오프닝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BOA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양사의 작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다. 멀티플 익스펜션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이례적인 저금리 환경 그리고 불황 속에서 이 같은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이 성장을 보인 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이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에 스냅의 주가가 장중에 6.4%까지 낙폭을 확대를 했었고요. 핀터레스트 역시도 마이너스 4%의 1일 기준으로 하락세를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BOA는 또 연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15%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전망 상향 역시도 집콕주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자금 유입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 스냅과 핀터레스트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또 대표적인 집콕주 그리고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인데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길래 경고 신호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기사 내용에서도 이제 보면은 1년 전에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불과 12달러 정도였고요.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에도 10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각각 7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60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BOA에서 지적하고 있는 멀티플 익스펜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확장된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핀터레스트의 2021년도 포워드 PR이 지금 90배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에도 400배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고밸류 성장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실적 발표에서 팬데믹 수혜가 좀 한껏 반영이 됐던 지난해와 이제 실적을 비교하게 될 때 시장에서는 이를 성장 둔화라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는 개별 기업 외에도 관련 섹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장주를 버릴 때다라는 의미인가요?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정확한 이제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정확한 좀 뉘앙스를 파악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직콕주와 마찬가지겠지만은 BOA에서는 두 기업의 성장은 일정 기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사 채널 조사 결과 1분기 실적은 좋을 걸로 봤고요. 그리고 2분기까지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은 1년 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확장 정도가 제한될 것이며 그리고 하반기에 굳이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더욱더 낫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BOA에서는 이날 부킹홀딩스, 이 여행 관련 예약 사이트 이 회사에 대한 중립 의견을 매수 의견으로 또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3분기까지 유럽에서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이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의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태양광 패널 설치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썬런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미국 증권사인 서스퀘어나에서 태양광 에너지 시장이 강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썬런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75달러로 시작을 하면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썬런은 주거용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발전 저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선 썬런을 찾는다는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대감과 맞물려서 올해 초에 이미 1년 만에 주가가 9배 넘게 급등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 고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거의 $50 수준까지 급격한 하락을 보이기도
됐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서스퀘아나는 썬런의 태양광 솔루션이 주거용 설치 시장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또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힘입을 것을 예상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내놓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시장은 굉장히 거대한 성장의 기회가 있는데 썬런은 이미 이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고요. 서스퀘아나는 사실 워낙 이 태양광 발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태양광 관련 그 주 가운데 하나인 엔페이즈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솔라 엣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이 기업들의 주가도 동시에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서스퀘아나의 경우에는 이 미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향후 5년 동안 25기가와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것보다 1기가와트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다 보니까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팀장님, 이 썬런에 대한 월가의 시각 어떨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또 올해 포드 PR이 200배에 육박하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투자 의견은 평균적으로 매수로 나타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81.17달러로 업사이드를 시장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와 UBS 역시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나란히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의 사업 수행 능력을 보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당사가 청정 에너지 섹터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테슬라가 아닌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내년쯤에는 폭스바겐의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이 해당 그 전기차 시장의 거물이라 불렀던 이 테슬라의 판매량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도이치방크에서는 그러면서 폭스바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85유로에서 270유로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올해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 목표 100만 대는 테슬라 판매량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ID4죠. 이 전기차 주 종목인 이 ID4의 출시로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를 이르면 내년에 능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했는데요. ID4는 폭스바겐이 내놓은 컴팩트 크로스오버 SUV로 기존의 테슬라가 내놓은 모델 Y와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그러면서 2030년까지 유럽 내 자동차 판매의 70%를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는 이 엑셀러레이시죠. 가속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유가 약세나 중국의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회복 둔화 등은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는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점쳤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주가는 57%가량 올랐습니다. 사실 테슬라 외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만큼은 올 들어서 7%가량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좀 판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은 유럽 시장에만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큰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테슬라보다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선택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해본다면은 어느새 테슬라가 조금 체감상으로는 싸진 그런 느낌이 되죠. 그런데 포드라든지 GM 그리고 폭스바겐 모두 다 올해 주가가 5, 60%씩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점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다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포드와 GM 모두 다 2022년도 이익 기준으로 PER이 10배 미만입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전통적인 차 업체들이 역사적인 저밸류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 기업이
추가로 테슬라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EV라는 그런 이 키워드만 있는 기업은 일단 사고 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전기차 열풍에 따른 관련 섹터의 버블 위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의 또 주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위험은 항상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